네, ETF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 주간 그 매수 매도 현황을 보면서 그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지난주에 개인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는 시장이 이제 연초 이후로 사실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인버스 관련 상품들의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몰렸고요. 가장 많이 사신 종목은 코덱스 200 선불 인버스 2X와 코덱스 인버스 합쳐서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채권 관련 상품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좀 인기가 있고 개인들 순매수가 있는데요. 타이거 24-10 회사채 액티브도 좀 샀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에서의 매수와 채권 쪽에 좀 매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개인 매도 쪽은 보면은 사실 정반대겠죠.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반대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66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동일하게 한 배짜리인 코덱스 20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한데요. 채권 관련된 상품들 중에서 일부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코덱스 코프 금리 액티브 상품의 마이너스 70억. 그 정도의 매수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수익이 좀 났을 텐데 다소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렇네요. 네. 수익률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수익률 중에서는 사실 최근에 섹터하고 테마 네. 쪽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순환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수익률 상위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 타이거에서 운영하는 여행 레저 상품입니다. 여행 레저 상품이 한 6.9%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운송이 5.9%,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단기하고 장기 금리가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네. 그 금리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같은 상품들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6%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4등, 5등은 증권 관련 섹터 ETF들이 5.8%에서 5.5%. 그래서 여행, 운송, 증권 같은 섹터들과 테마들이 순환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하위 ETF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중에서 원자력 관련 ETF들이 좀 성과가 좀 안 좋았고요. KB스타 글로벌 원자력이 마이너스 4.9%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 고배당에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상품이 마이너스 3.8%, 타이거 2차전지 뉴딜 같은 상품들도 성과가 안 좋은 종목이고요. 상위권에 포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ETF 같은 경우에도 환해지를 하냐 안 하냐 이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요. 네. 해외 주식을 사면은 사실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시는 게 뭐 S&P 500이라든지 그렇죠. 나스닥이라든지 중국 관련 상품들을 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국가의 지수만 보고 사시는데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 성과보다 환 성과가 훨씬 더 큽니다. 네네. 예. 그래서 환해지 여부가 사실은 성과를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라고 있어요. 네. 예,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주요 통화 6개에 예. 대해서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쭉 성과를 보시면 2022년 5월 이후로 쭉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가요. 9월 말 정도의 고점 이후로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성과인데요. 그러면은 그 9월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해지되지 않은 그 달러가 강세였을 때니까요. 네. 달러의 강세에 투자하는 이제 해지하지 않은 상품의 성과가 좋았을 거고요. 반대로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그대로 뒀으면 사실은 주식이 오르더라도 환 쪽에서 다 까먹었을 거라는 맞아요. 거죠. 수익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와 주식은 잘 골랐는데 환 해지를 하지 않아서 사실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폭이 꽤나 큽니다. 예, 저희가 봤더니 달러 인덱스가 작년에 그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한 11%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상관없이 환에서만 11%를 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주식을 투자할 예.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환해지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보시는 게 미국이실 텐데요.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S&P 500 지수일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하고 환해지 두 개의 합일 텐데요. 지수는 이제 자본 차익이니까 지수를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환 해지되어 있는 거는 이름 뒤에 보시면 가로 열고 이제 H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해지인가요? 네, 저게 해지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 뒤에다가 해지가 되어 있는 건 H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근처럼 달러가 반대로 가는 경우에 원화 강세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해지 상품을 고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 해지와 오픈형 상품 지수는 동일한데요. 성과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2022년 10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고점 이후로 네. 원화 강세로 갈 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시점인데요. 성과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네, 지수가 똑같은데 환만으로 마이너스 한 12% 정도의 차이가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그 10월 1일 이후로 해지된 상품을 잘 골랐다. 네. 그러면은 S&P 500에서 6.2%의 수익이 났을 거고요. 만약에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S&P 500인데 해지가 안 된 저희는 환 오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6.4%니까 수익률 차이가 한 12% 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처럼 이게 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네. 환에 대한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지수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내가 미국 주식에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지만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된다면은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환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환 해지 상품으로 인해서 네네.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준다면은 그냥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나요? 이런 상품들이? 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라는 건 달러화에 대해서 주요 통화 6개에 네. 대한 강세와 약세를 따지는 거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해외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중국 ETF, 그러니까 다행히 국내 시장에 그 상장된 ETF는 동일 지수에 대해서 환 해지와 오픈형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과 해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중국 쪽도 보시면은 왼쪽에 환 해지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가로 열고 이제 H가 되어 있으니까요. KB스타 차이나 HCI 같은 경우에 20.3%가 났죠. 차이가 예, 엄청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다음에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가로 열고 H니까 이 상품은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유사한데요. 성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났죠. 저거는 뭐냐면 해지 한쪽에서도 먹고 중국 주식도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양방으로 이제 수익이 난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오픈되어 있으면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환 쪽에서 터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머징 같은 경우에 통화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환 해지 여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하나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국 ETF를 투자할 때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네. 사실 이머징 통화는 환해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H가 되어 있지만 주로 달러화에 대해서만 해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해당 국가까지 전부 다 해지를 하는 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달러화 특히나 변동성이 클 때는 해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달은 또 오늘 코너였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